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심각합니다. 화요일날, 돌아오는 화요일날 유신의 대장이 문명사회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침략을 하는데 왜 애플 아이폰 시리가 응답. 그래서 저의 대장이 화요일날 외부의 침입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용종이라도 발견될까봐 방송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활동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별일 없도록 하여튼 지난 8월 8일 날 국민건강보험에서 만 40세 지원해주는 그걸 했는데 만성 위염이래요. 다 니들 때문이요! 네, 이 모든 게 간섭충의 은덕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큰 질환 없이 위 내시경도 했는데 아무튼 만성 위염이라고 하니까 모든 책임이다. 시청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일은 죽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얼굴이 죽상입니다. 자, 최군과 병무청의 현역 입영 취소 소송 항소심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재판 일정이 9월 22일로 땡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9월 22일이 왜 이게 관심이냐면 제가 국방부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하는 날짜와 똑같이 해놨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잠시 후 유시조 전화배틀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 아주 샅샅이 딥하게 대장 내시경 하듯이 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시청자 배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사자TV 유신쇼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9년째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yusin.org, 그리고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청자연대, 인터넷 방송 제작자를 대변하는 제작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쇼 다시 보기는 영상은 M군과 유튜브에서 유신 검색, 유신쇼 검색, 그리고 라디오는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입니다. 정말 지랄 연병 댄스 브루스 하고 있는 별창들이 인터넷 방송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별창들의 부정부패, 서비스 회사의 부정부패를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이나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창들의 귓방맹이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소중한 증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합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삼성전자, LG텔레콤, 조선일보, KBS, 청와대가 쌩까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쌩까고 있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군 병무청 소송의 소송일 날짜가 급 변경됐습니다. 원래 10월 13일이었는데 9월 22일로 긴급하게 기일 변경이 됐는데요. 자, 일단 뭐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병무청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정신건강과 의사에게 사실 확인서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시간이 많았나 봐요. 졸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사실 확인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7월 7일 날 질문을 했는데 8월 13일 날 답변서가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 답변서가 상당히 병무청에게 불리하지 않았다라는 가만인 감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최군 측 법률 대리인은 바로 기다리지 않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과 전문의 정영철 의사에게 다시 사실 확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실 확인서에 대한 공방전이 9월 22일 목요일 날 2시 50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최군의 변호인 측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의 사실조회 답변서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사실조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의 판단이 1심과 달라진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 측에서는 빠른 재판 진행을 원했으나 사실조회에서 신청을 할 경우 전문의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재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최군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항소심 이제 올라가자마자 빠른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뭐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확인에서 사실 확인서를 보냈다는 것은 병무청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요청한 그 답변서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날짜가 말이죠. 9월 22일이 말이죠. 유신이 클린 유시 캠페인 대표가 위아더 월드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날짜에 하필이면 일부에서는 유신을 그 재판장에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특정 세력의 음모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 판사가 유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냐, 왕따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잡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 유시 캠페인은 포기하지 않고 당일날 1인 시위를 국방부에서 하고 다시 교대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1별관으로 원정대를 간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또 하죠. 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국방부에 집합을 한 다음에요.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평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야 평일에 어떻게 가냐. 근데 의지를 보여야죠. 우리의.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뭐 수업 빠지거나 아니면 집구석에서 이제 빤스만 입고 궁뎅이를 4분의 3박자로 긁으면서 유신의 그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오셔서 그다음에 또 이게 반차 아니면 뭐 월차, 연차 그것도 안 되면 서른도에 차차차라도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2일 최군 병무청 소송 국방부 1인 시위에 참여를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구경 가도 돼요. 구경 가다 걸리면 아구몬을 보게 될 겁니다. 아구몬의 아구빵을요. 장난해! 국방이 장난이야!
이게 구경할 일입니까?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 피켓을 들고 우리의 의지를 국방부에 알려야지. 구경하러 와! 내가 연예인이야! 자, 9월 22일 최군 병무청 소송 국방부 1인 시위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참가자에게 일당, 교통비, 식사, 음료 등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도 그냥 이게 무상급식인 줄 알아. 자기의 소신과 의지를 밝히는 게 1인 시위나 집회인데 거기 가면 밥 사줘요? 거기 가면 차비 줘요? 차라리 파고다공원으로 가! 파고다공원이나 장충동공원이나 거기 가면 급식 있어! 국방이 장난이야? 내가 10년여 전에 집회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그래도 뭐라도 좀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충무김밥 갔다가 10년을 까 이 사람이야. 내가 무상급식소 소장이야. 자, 하여튼 9월 20일 최군 병무청 소송 국방부 1인 시위의 참여자에게는 일당, 교통비, 식사, 음료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합니다. 자, 주최는 시민단체 클린 UCC가 하고요. 장소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진행을 합니다. 날짜는 2016년 9월 22일,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 집결을 해서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격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애국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애국 의지가 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다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병무청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국방부 민원실에 국방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후에 교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에 이제 혹시라도 국방부 장관 비서실 김모 씨가 이제 친구랑 뭐 먹을까? 청국장 먹을까? 이건 뭐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국방부 장관님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도록 차관님이라도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다가 누구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인 시위 종료 후에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50분 진행되는 최군의 세 번째 재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지하철로 이동할 예정이니까 함께 가깝더라고요. 이게 이 국방부가 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하고 가깝습니다. 네, 삼각지역에서 가까워가지고 삼각지역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 한 번만 갈아타면 쭉 교대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DC 인사이더, 일베, 오유, 보배드림 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고 계셔도 됩니다. 삼각지 그 역 4호선 근처에서 자기가 붕어빵을 팔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붕어빵을 팔다가 잠깐 오셔서 이렇게 들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그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싶으시면 쓰리바 신고 오셔서 이렇게 잠깐 들고 계셔도 되니까 이 점심 시간을 우리가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1인 시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자, 어젠가 엊그제 어떤 분 제보하셔가지고 확인된 건데 방심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클린 UC 캠페인과 철구가 나왔습니다. 2016년 제60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저희 클린 UCC가 제출한 그 내용을 가지고 통신소위에서 모든 소위위원장과 그 위원들께서 요 가지고 이제 유명인이 됐죠. 일단 1차 목표는 했어요. 다 알아 이제 그 누군지 철구가.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철구가 이 긴급 이용해지 신청으로 이용해지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제가 보는 확률은 99.9 베이로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야 유신이 지금 저 방심위에 철구 긴급 이용해지 신청했는데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왔냐? 베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해지 당할 확률 99.9. 저는 그래요. 일단 여기서 다뤄졌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방심위 쪽에 이제 그 이 팀 그 통신심의기획팀장이 보고를 합니다. 이 시민단체 클린UCC라는 곳에서 그동안 6년 최근 것까지 포함해서 6년짜리 30기가를 지금 해놨다. 유신의 30기가는 뭐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죠. 방심위 뭐 병무청 허덜덜하거든요. 30기가인데 이게 내 안에 30기가 있다. 예. 하여튼 나는 기본이 30기가를 보내기 때문에 호덜덜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클린유시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를 전담 부서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심각한 오랜 기간에 반성 없이 이렇게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BJ에 대해서는 긴급 이용 해지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일부 받아들여져 가지고 방심위에서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그 BJ의 행각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이용 해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방심위에서 잔머리를 씁니다. 이거 너무 자료가 많은데 그러면서 6개월 이내로 우리가 커트를 하자. 커트다 커트. 제 유행어입니다 이거. 무한도전이나 다른 데 쓰면 신고해 주세요. 히트다 히트가 아니라 커트다 커트. 그래서 이 방심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거를 사건 발생 후 6개월로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꼼수를 씁니다. 자기들이 낙꼼수 진행자도 아니고 친구야 드릭 쓰지 마, 꼼수 쓰지 마. 네, 이런 이제 호통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바로 메일을 보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가 최소한 2년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2년까지는 봐주겠는데 그 이선희의 노래도 있잖아요. 2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선희 법칙으로 내가 2년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6개월은 안 된다. 아니 방심이나 서비스 회사도 다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방송이 많아가지고 그 6개월이라는 자유를 줘버리면 6개월 하루 지나면 그러면 그 심의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통신 소위원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아무튼 2년으로 합의를 보자. 6개월은 너무 짧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수작 그레이트 도그 수작이다. 빅개 수작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가 지정이 돼서 BJ 철구의 긴급 이용해지 신청은 심의를 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하여튼 될 때까지니까 2차 자료 지금 부족하면 내가 월요일 날 또 아마 방심위 직원이 시겁할 거예요. 왜? 제가 죽 먹고 이제 힘도 없는데 어떻게 자료가 부족해? 자료 더 드릴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빨리 그냥 처리해라. 자료 또 30기가 더 갈 터니까 왜냐면 계속 누적되니까 빨리 처리하라는 얘기죠. 처리와 미해의 법칙대로 빨리 그 변명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그 확인만 하면 성기 노출, 포르노 동영상 노출 아주 최근 것만 해도 아주 그냥 엄청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지코하고 남순을 비롯한 나머지 BJ들도 빨리빨리 제출해야죠. 일단 목표를 추석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짬짬해가지고 9월 중에 다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심위에서 BJ 긴급 이용 해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표현을 방심위에서는 집중 심의라고 정했습니다. 집중 심의. 그래서 방심위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BJ에 대해서 집중 심의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명씩 보내야죠.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보내요. 이용해지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심의 이제 아무래도 이용해지는 그 서비스에서 영원히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독촉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인데 요즘 이제 노래하는 코트가 이 이제 국내 플랫폼에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외 플랫폼에 진출을 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치 TV에서도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길래 왜 그 IS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인방계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막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 본인도 이제 방송하려는 의지가 아주 뭐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트위치 TV에서 또 방송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 기사는 저희는 안 썼는데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하소연을 올렸어요. 노래만 그 MR 틀어놓고 노래만 불러도 제재가 들어온다고 그랬어. 제가 그 심정을 알죠. 하지만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노래하는 코트는 클린 이슈 캠페인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철구하고 아프리카 TV에서 미묘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철구 팬들이 아마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충분한 반성을 거치고 좀 얼마나 아프리카 TV가 다 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바로 저격을 받는데 그 대륙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운영자들이 다 쉴드를 쳐주니까 무한 쉴드죠. 무한 쉴드. 예, 저는요 김길태 퍼포먼스를 했어요. 초등학생을 성폭행, 살인, 유기한 김길태를 퍼포먼스했습니다. 무한 쉴드. 저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무한 쉴드. 저는 돈을 받고 사설토토로 홍보했습니다. 무한 쉴드. 정말 이 대륙의 무한 쉴드는 그러니까 많은 BJ들이 거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팟이나 다른 데선 바로 아웃이거든. 심지어 외국계 플랫폼에서까지 아웃인데 오죽하면 거기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무한 쉴드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뭐 시청자들이 모아가지고 인프라나 뭐 수익적으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자의 무한 쉴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 일명 수길의 법칙이죠. 인기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계속 불러준다. 그래서 이제 일부분에서는 그 대륙의 서 대표가 이 네크로맨서가 아니냐, 소환술사가 아니냐, 부활을 자꾸 시켜 마법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소환술사 일어나. 그래서 심지어는 뭐 MBC의 PD 수첩도 무서워하지 않는 최고의 소환술사가 아닌가.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뭔 짓을 해도 계속 살려내. 그래서 이용해지만이 답이다. 이용해지는 못 살려내. 그래서 방심위의 이용해지 마법, 이 마법을 이용해지 그러면 이거는 안 살아나네. 살아낼 수가 없는 거는 이용해지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코하고 남순도 일단 추석 전에 좀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심이나 애정 절대로 식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상 편지 좀 음악 좀 깔아주세요. 보고 있나요? 제가 너무 관심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빨리 처리를 못했는데 꼭 처리할게요. 기다려요. 네. 기다려주시고, 자, 아이고 힘들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일부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주요 사건들도 전해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이시우죠. 잊혀진 듯 했으나 아직도 이시우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또 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살다 보니까 누구의 후광을 이용해서까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연대해 가지고 이게 잔머리를 쓰더라고요. 팝콘 TV에서 영정 먹은 그 신태일 있잖아요. 그쪽하고 지금 유튜브로 같이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컨텐츠로 이용해서 참 다양한 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저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덕을 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방심위에서 이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온갖 불법 탈법을 다 하는데도 계속 부활하고 있더라고요. 팝콘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맨날 유신한테 대륙만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해서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캡처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보겠고 이시우 재판 이제 선고 1년여간의 그 대장정 목포를 4번을 내려갔죠. 1박 2일 2번, 당일치기로 2번, 그다음에 광주고법에 1번 또 내려갔고, 자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8일 드디어 대장정의 마무리가 됩니다. 9월 8일 이번 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오전 9시 35분에 이시우 로상 미성년자 3썸 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바로 그냥 발표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피고들도 다 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3가지죠. 그쪽에서 바라는 것은 집행유예나 감형. 이제 반대쪽에서 원하는 것은 실형, 강한 실형. 요거를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형할 사유가 없어요. 1심 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것은 검사와 피고의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걸 일단은 하고 제 바람은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게 바라는 바입니다만은 뭐 합의서 제출한 거는 전 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아프리카 TV 몰카 3건하고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 합의서 늦게 받았다고 해서 감형이 될 사유는 아니다. 이미 1심에서 그게 다 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예측하는 거는 둘 다 뭐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나오거나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아무튼 두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또 탄원서도 제출했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디데이입니다. 9월 8일 오전 35분. 만약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당일날 풀리거든요. 그러면 또 사회에서 우리가 봐야 돼. 제가 보기에는 100% 다시 사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집행유예가 풀리기 때문에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돌아오는 목요일 특집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기차표는 이미 다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광주 고법에 도착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지 같은 판단을 하지 않게끔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 또 이제 대법원 상고가 있긴 한데 대법원은 변호사끼리 재판을 하는 거라서 대법원은 이제 선고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변호사들끼리만 진행을 하는데 뭐 따로 할 게 없기 때문에 법리 공방만 하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을 안 내려가도 되고 참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9월 8일
특집 방송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이게 세 개인 것 같아요. 이제 클린 UCC에서 뭐 최군 병무청 소송, 그다음 방심위, 철구 긴급 이용해지 심의,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마무리되면 이제 지방 굵직한 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정리를 좀 그렇게 하고요. 자, 팝콘 TV에서 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예. 한 BJ가 방송 정지 이전에 이제 샤워 방송하다가 정지돼서 12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사 가기 전에 달고나 쇼를 한다고 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열을 하다가 튀어서 방음제에 붙는 바람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이 완전히 다 타버렸는데 이때 이제 목격자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밤 10시쯤 해당 남자 BJ가 이사 가기 전에 한다 하면서 1차로 설탕과 소다를 가열하다가 불꽃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콜라, 멘토스, 설탕, 소다를 섞어서 가열하다가 불꽃이 튀더니 뜨거 비명소리와 함께 갑자기 방송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방송 종료 시까지 별다른 제재는 없었고 하여튼 이 문제가 거의 지금 공중파나 보도 채널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방송국이 제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는 손과 발 등에 2도의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클린 UCC 쪽에서 시민단체 클린 UCC 쪽에서 이러한 정황을 월요일 날 용산 소방서와 경찰서에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방에다가 일부러 질렀지는 않지 않나라는 대부분 생각인데 이제 이게 과실이든 고의든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170조에 의거해서 1,5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상당의 1,500만 원이 다 부과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실제 거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어차피 거기 재개발될 거고 철거할 건데 그게 뭔 문제가 되냐?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빈 집에 불을 질러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흉가나 빈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도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실화에 대한. 그래서 그게 고의면 더 세게 벌금이 나오겠죠. 세게 처벌받겠죠. 방화로 해가지고 더 심하게지만 이 과실로 인해서 이 불을 내더라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까 말했다시피 형법 170조에 의거해서 1,5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방이 완전히 다 탔어요. 그래서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는 다행인데 그런 위험한 그러니까 이 설탕과 소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멘토스와 콜라는 이게 서로 섞이면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아시죠? 그 멘토스 먹고 콜라 먹으면 이렇게 뿜어 나온다 화학 반응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물질이 튀었고 이 설탕이라는 이 자체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불에 타잖아요. 달라붙어서 그래서 옆에 또 방음제가 이게 불에 안 타는 건 비싸요. 근데 싼 게 이제 있었나 보죠. 그 불을 타다 보니까 확 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방화 가능성이 큰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리했다는 중요한 게 이제 보도될 때는 음식을 하다가라고 하는데 아니죠. 싱크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싱크대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방음제가 있는 곳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도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김택환이 그 사람도 이사 가기 전에 거기서 불꽃놀이 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방에서 불꽃놀이를 하다니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사로도 나오지 않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마트에서 남편이 아내의 자동차 교육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주 뭐 일반 모바일 방송인데 수백 명이 봤는데 아내가 이제 운전 초보자인데 마트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수를 그럼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더 웃긴 게 아니 세상에 자동차 연수를 말이죠. 교육 방송을 마트 주차장에서 하고 있어요. 예. 아직 보도 안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막 긴장해가지고 하고 있고. 예. 자,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모바일 방송에서 중학교 다니는 여성 BJ가 화장을 하고 춤추면서 속옷을 노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남자 초등학생이 뭐 그 아프리카 TV에서 모바일 방송 방제에다가 섹파구함이라고 적어놨다고 충격을 그 기사로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여중생이 짧은 치마를 입고 춤춘다면서 진한 화장을 하면서 하다가 속옷 노출을 하는 바람에 참 심각합니다. 그럼 또 얘기하겠죠. 유신님, 팝콘 TV에서는 난리가 나요. 팝콘 TV에서는 청소년 방송이 불가능하단다. 그리고 다 19금을 걸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볼 수도 없고. 자꾸 그걸로 어그를 끌어가지고 내가 팝콘 TV 무슨 이사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맨날 따져 물어봐요. 이 모바일 방송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TV 모바일 방송은 여중생이 방송하면서 화장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 입고 하다가 춤 막 추다가 속옷이 노출되고 채팅창에서 음란냐는 얘기 다 하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말이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죠?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BJ 지모 씨 여성 게스트를 에 대해서 접대 발언, 취한 여자에게 성행위 묘사, 지방 비하, 패드립 발언을 했고요. 최근에 무단 촬영의 고성방과 여성 비하 발언, 욕설을 또 했고요. 심지어는 이 지모 BJ와 또 여모 BJ가 함께 콜라보로 지역 비하, 박근혜 대통령을 말할 수가 없네.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삐리리 해야 발언 2~3천 명이 시청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예. 저도 미운 것도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2~3천 명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은 뭐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수천 명이 보는 2~3천 명이 보는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아직 기사화 안 한 내용입니다. 전화 배틀을 보시는 분들만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하여튼 뭐 다른 내용도 있는데 다른 내용은 기사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방송 관련된 내용들은 요만큼 전달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시사 쪽은 짧고 굵게 낼름낼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중이던 지금 이제 중국 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김재수 장관을 임명했대요. 대법관도 전자결제로. 예전에 그 통진당 정당 해산도 전자결제로 하신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세요. 상당히 이 조윤선하고 김재수 자격 미달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냥 소신껏 무조건 밀어붙이는 법을 바꿔야 돼요. 후보자가 자격이 없으면 그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를 못하면 장관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잖아.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예 여당 의원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제하고
정말 전자결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역대 대통령은 전자결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서명을 하는데 와 전자결제 정말 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옷이 항상 전자결제에서 쓰시나 봐요. 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국 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 가가지고 사드 설득을 하겠다. 설득은 개뿔을 표정이 시진핑 표정, 푸틴 표정,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양국 관계가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설득으로 시진핑 표정, 푸틴 표정. 예. 근데 혼자만 아주 애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회담 끝나고 욕을 할런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11년 만에 비본 북한 인권법. 내가 보기에는 남한 인권법도 필요해요. 전자결제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저 아까 충격적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요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대낮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에 버스 이용을 해서 납치를 한 20대. 얼마나 뻔뻔스럽냐면 그 대낮에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가지고 골목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을 손을 잡고 버스를 같이 탄 거야. 이게 완전히 이거는 무슨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얘는 무슨 글로벌 패스야 얘는. 세상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손잡고 같이 타다가 그 여학생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운전자한테 그 버스 운전자한테 가 가지고 얘기하고 도망갔는데 더 웃긴 건 도주를 하는데 아빠 차 타고 와 가지고는 그걸 꼬라 박았어요 또.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지금 진짜 얘는 뭐 당군 이래로 이런 황당한 사건은 진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돌 사고 났는데 또 살았어. 예. 대낮에 정말 이런 인간은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체 음소거합니다. 네, 이 애한테 남자한테. 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좋은 말 했어요. 네. 정말 이런 마른 날에 번개 맞고 피카츄가 될 인간을 봤어요. 자, 요것도 있었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식당에서 어린 애들을 버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찾아가니까 자기 애가 아니라고. 정말 이런 십장생 같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일주일 전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젊은 부부가 경기도 분당의 한 식당에 2살, 5살 남매만 두고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정말 걱정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강원도 원주 사는데 경기도 분당의 식당에다가 버렸어요. 자식들 5살, 7살을. 이런 써너브 부추전 간장에 찍어 드실 양반들 정말 계산동 18번지에 그냥 호적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별의별 사건들이 다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저 한진해운 사건 지금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는 뭐예요? 한진해운 지금까지 다 골마 터지고 있는 거 대응 안 하다가 지금 한진해운 경쟁자사들만 선주들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기쁨에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한진해운에다가 좀 줄줄이거든요. 대우조선까지 조선 그다음에 이 운송 사업을 완전히 지금 폐기물로 되고 있는데 법정 관리해가지고 또 국가 돈 다 갖다 놓고 지들이 다 헤쳐먹어 놓고 나는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재산을 감유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브라보!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한진해운과 이 대우해양조선
그 비리 있잖아요. 다 빼먹은 거 이명박 박근혜 때 요거를 정권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 전 재산을 가압류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전자결제하시면 지지율이 50%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들이 다 헤쳐먹고 국민들 세금으로 지들 돈도 아니야. 국민 돈 가지고 이거 헤쳐먹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좀 콜레라나 이런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죄 없는 서민들만 콜레라. 콜레라는 그분들한테도 가지도 않아요. 친하지도 않는가 봐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시청자 배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뭐 시그널 틀어야 되나? 바로 끊어.